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다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것, 이러한 쟁점들이 지금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현재 6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를 할 수 있냐?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7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사건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4일 날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이 조항이 효력이 정지되면서 6명이라도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숙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서 6인으로 헌법재판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의 심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선고도 가능한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선고까지 가능한지는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6명으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선고는 못한다 그런다면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임명할 것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강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명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툴 수 있냐를 보겠습니다. 6명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을 안 할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재판을 보장받는 거죠. 문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무가 정기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빨리 해소되려면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명으로 재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6명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도 6명이 재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이준숙이죠. 이준숙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면 6명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이 죠? 그것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즉 7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결정을 직권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심리는 할 수 있는데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를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 7명 부분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단순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6명 전원이 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6명으로 결정하는 게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재판을 심리하고 결정을 했는데 자, 9명에 들어가지 않은 거. 9명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의 인원이 여덟 명이 된 거는 9명이 된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8명이든 9명이든 무조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데 이미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은 탄핵에 이미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탄핵에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즉 나머지 6명 전부 다가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 부분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인의 재판관이 이 선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선고는 할 수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심판 결정문에 보면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6명을 다 채워서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이 정지해서 직무대행 상태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 위기 사항이기 때문에 9명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8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현재 6명 가지고도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8명일 때도 논란이 됐는데 6명일 때는 더욱 논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명 가지고 심판할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6명으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탄핵 선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 한 명이라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6명으로 탄핵 선고 자체를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의미로 탄핵에 반대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 한덕수가 노리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탄핵 개시를 할 수 있지만 선고를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선고를 해서 한 명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될 경우에는 국회는 다시 200명 이상의 동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출해야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이후에 해야 되죠. 그럴 때 국민의힘 일부가 이번처럼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더라도 탄핵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목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임명할 수 있냐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9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즉 6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는 게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묵인 헌법재판관, 즉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서 그 당시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대해서 정당 간의 논란이 있고 그 논란 때문에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면 헌법재판소 자체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단순한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 무게 헌법재판관이죠. 임기가 끝나가자 황교안 직무대행이 이 대법원장 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가 논란이 됐을 때 이때 다수의 학자들은 대통령의 지명한 재판관과 달리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탄핵소추 의원인 권성동이죠. 권성동 의원은 임명할 수 있다고 봤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임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 거죠. 또 다른 의견을 하면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리의 경우, 거리니까 대통령이 사망해서 없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서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지 않는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게 되면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냐? 이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직자의 지위는 신분상의 지위와 권한상의 지위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죠. 대통령의 신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권한만 대통령. 더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비록 사고이지만 대통령이 존재하는 경우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봐서 대통령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죠. 신분상의 대통령으로 애호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명의 대통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당이나 탄핵할 때 모두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이죠. 또한 권성동은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리의 경우에는 그죠? 거리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단순한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상으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제적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사고인 경우 실제로 대통령이 있는 경우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있고 단순한 권한 대행만 할 경우에는 신분상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제적 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하면 1차적 판단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의 직무 대행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가 이를 다투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덕수가 탄핵소추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국회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이죠. 제적 과반수로 한덕수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점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6명으로 개시할 수 있냐 보겠습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적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는지의 문제죠.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한덕수 직무대행이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두 건에 대해서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박근혜 때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재판관 여러 가지 이 사유로 9명이 반드시 항상 재판에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죠. 즉 반드시 9명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최소한 7명 이상으로 심리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바로 이준석 사건 때문에 효력이 정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에 아마도 과반수 이상이 탄핵의 심리 절차는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탄핵의 심리 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권한쟁의 심판에도 이 조항이
소수 의견에서 심리는 개시돼도 실제 선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과 달리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게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탄핵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한덕수가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의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현재 쟁점은 윤석열 탄핵 심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될 때 헌법재판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심의하겠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가장 나중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왕이면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고 나서 심리를 하는 게 더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 심판 심리 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하고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서 헌법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게 된다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제적 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가 과반으로 불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국회무게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무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기가 4월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다시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쟁이 벌어진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먼저 한 후에 다시 탄핵 심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월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무기죠. 대통령 무기의 헌법재판관을 현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국회 무기보다 더 큰 논쟁이 되겠죠. 다시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또 탄핵 심판이 지연됩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반대로 계속 진행되고 바로 이 점을 국민의힘이 노리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현재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